예, 북한이 오늘 아침에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사정거리가, 그러니까 비행거리라 해야 되겠죠. 500-600km 정도 되는 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자, 북한이 왜 오늘 갑자기 비행거리 500-600km짜리 미사일을 3발이나 쐈을까요? 전문가들은 성주를 겨냥한 무력시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드가 성주에 배치될 경우 이번에 그 미사일을 쏜 황주에서 성주까지 거리는 380km 정도 된답니다. 즉 한국의 사드 포대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만한 성능의 미사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죠. 북한은 이 최장거리 ICBM도 있고, 또 3000에서 4000 사이에 무수단도 있고, 또 1000km 안팎의 노동도 있습니다. 1200km 정도 가는. 그 다음에 스커드나 또 다른 이 미사일들은 500-600km까지 또 도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해서 종목별로 아주 미사일을 다양하게 개발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가 확정되면 우리가 물리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신들이 실행에 뭔가를 올리고 있다 라는 걸 갖다 좀 보여주려고 이 짓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역설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한 부분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국방부는 이야기합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북한이 성주 등을 타격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무기인데, 사드가 배치되면 페이트리엇과 함께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다양한 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국방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드의 요격 고도는요, 고고도 종말 단계 미사일 요격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40에서 150km 고도에 쓰고, 스커드는 15에서 40입니다. 또 150km보다 높은 것은 SM-3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먼저 사드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페이트리엇으로 두 번째 이렇게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쏘면서 성주 지역의 국민들은 이제 북한이 우리 지역을 미사일로 쏜다고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좌파 종북단체와 좌파 언론들이 다 나서서 선동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꿋꿋하게 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 정말로 부끄러운 이 민낯이요,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지성과 진실로서 대중들을 설득하는 이런 어른들이 있는가, 양심 세력이 있는가, 이념을 벗어나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안보적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또 다른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다수 서민 중산층의 대중들이 한마디로 그야말로 반칙이 없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쪽을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갱이다, 좌파다, 사회주의다다 해서 대기업을 빨아주는 쪽에 이론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척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당하기도 하고, 저만 공략을 하는 그런 안티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나 잘 사는 사람들을 빨아주면 저도 편하고 좋지요. 제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수주의자라서 대기업, 기득권, 정권 빨아주면 얼마나 박수받고 살기 편하고 돈도 좀 생기겠습니까? 한자리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회가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올해 경쟁 성장률 한국은행이 또 낮춰서 2.7%랍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것만 봐도 자유시장 경제를 그래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완벽하게 구현하고 신자유주의를 구현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집집마다 실업자가 넘치고 조기퇴직자가 넘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 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하는 부분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도 저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요, 대중들을 개돼지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좌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들이 입에 달고 사는 민중인이 좌파 엘리트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저들 선동에 따라서 마음대로 주무르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파 쪽에서 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대중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말을 함부로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사회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 스스로 귀족층이라고 생각하는 작자들이 한마디로 대중을 선동시키고 이 완전히 무지하게 바라보면서 이 사드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의 그 엘리트들이 선동하는 것, 좌파들의 정치인, 좌파의 언론 매체, 좌파 종교인 등, 좌파의 지식인 등이 선동하는 문제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우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대중은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고 1인 1표 제도도 한마디로 잘못된 제도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이 사회를 책임의식을 가지고 끌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엘리트들, 보수 우파의 엘리트들이 단 한 명도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논란들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자유시장 경제 덕을 제일 많이 본 보수 엘리트들 왜 주둥아리 다물고 있냐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나서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욕을 처먹더라도요. 대중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나서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요. 개요는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 공공의 개념, 공동체 의식을 나라건 사회건 조직 내에서 내게 불리한 건 조금도 못 찾는다. 자력 국방 안보는 무관한 일이냐. 국방 불감증이 지나치게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사회적 결속력이 2012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이 조사보고, 그러니까 2016년이 2012년에 비해서 4년 만에 사회적 결속력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넘쳐나는 것은 헬조선이라고 하는 혐오, 자기 혐오, 반대한민국적 이질 세력의 준동. 자, 사드 배치에서 중국과 북한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것 하나 처리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무능한 정부, 이런 것들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드 논란을 바라보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가 맞는가? 우리가 중국 사회와 일본 사이에 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군사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한 나라로서도, 한 국민으로서 국가적 중대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국가 자존의 정신으로 살아오고 있는지 의문케 한다는 겁니다. 자, 사드 배치 문제가요, 심각한 것이 과거에 원전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배치하려고 할 때 벌어진 님비 현상에다가 북한과 중국과 관련된 안보, 특히 그 대상이 미국일 때 나타나는 반미적, 한마디로 민족주의적, 좌파적 경향, 흔히 한국의 친북, 종북 인사들에 의해서 또 그 인사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의식을 가져야 진보적이라고 착각하는 한국의 정치, 언론, 종교계, 문화계 등에 있는 수많은 지식인 리더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님비 현상에다가 반미, 민족주의, 그리고 친중, 친북 의식과 맞물리는 격이기 때문에 이 폭탄은요, 엄청나게 심각한 강도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입증하면 또 다른 문제로, 또 실효성 문제로, 실효성을 입증하면 그 다음에는 또 경제보복 문제로, 경제보복이 없다라는 부분을 또 입증하면, 그 문제가 안 된다고 입증하면 또 다른 평화 문제로,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호전적인 군산복합체와 상업주의, 또 이렇게 몰아갈 겁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제 말 들어보십시오. 좀 있으면 사드 포대 한 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온 사방에서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에 대응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 뒤에도 사드 포대를 하나 배치해야 되고,
서해와 동해를 향해서도 옆에도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뺑 둘러서 360도로 사드를 둘러싸야 되니까 이제부터 가져오는 사드는 한 세트당 2조 원인데 아마 한국이 돈을 주고 사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최신 무기의 실험장이자 중국을 점탕하는 이 도구로서 전락해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문제에 미군의 요구에 따라서 결국은 전쟁 위협이 강화되고 경제가 죽어간다. 이제 이걸로 결론 딱 내릴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들 납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국민투표를 이야기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국민투표 이야기하지 마라. 안철수가 이야기한 거하고 황 소장이 이야기하는 국민투표는 개념이 다른 거지만은 국민들은 무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무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요? 그 사고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철수가 제안했던, 김정은이가 제안했던 이 사드 문제, 특히 그리고 미국과 관련되는 공동안보의 문제, 즉 대한민국을 미국과 더불어서 지켜나갈 것이냐. 자, 전 세계는 집단적 안보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토, 유럽에 있는 28개국이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집단적 안보 체제로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안에 가입해 있고요. 이 구소련이 망한 뒤에 이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요즘 더욱더 이 집단적 안보 체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말입니다. 러시아에 이 자신의 흑해변에 있는 하나의 반도를 비롯한 자신의 영토를 러시아 침공에 의해서 뺏겨버리는 부분을 잘 봤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발틱 3국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언제 군사적 강대국 러시아가 자신들을 침공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7, 8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요,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중요한 정상회의라고 강조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한 줄도 제대로 안 났습니다. 사드로 그냥 온통 신경이 다 쓰였죠. 이번에 이 나토 정상회의의 목적은 이 미군이 아닌 나토 사령부의 지휘하에 대러시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치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년 전에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 흑해연안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강제 병합하고 러시아인이 많이 사는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 러시아 군대를 잠입시키고 무기를 제공하고 해서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들을 사실상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이렇게 두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국제적인 제재가 러시아로 가해지고 이러면서 지금 유럽의 약소국들은 이런 집단적 안보 체제를 통해서 러시아 같은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의 위협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본 동유럽 국가들, 과거에 구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해서 이번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정상회의를 유치해가지고 소련을 지배를 받아본 이런 위성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보고 우리도 적골 안 되려면 집단적 안보 체제 아래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 미국이 러시아 접경 지역에 나토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이 뭔가 하면요, 미군 1000명을 폴란드에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800명에서 1200명에 이르는 나토군 4개 부대를 발틱 3국 폴란드, 루마니아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에 탈퇴하더라도 나토에서는 같이 협의에 가도록 하는 부분도 논의되었습니다. 자, 바르샤바 정상회의의 아젠다는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을 제재하자는 거고요. 이것은 나토의 설립 목적이고 아직도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서 나토의 중요한 유럽의 한 축인 나라가 EU에서 빠져나가더라도 나토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영국 간의 어떤 관계, 또 나머지 유럽 국가 간의 관계는 변함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련하고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한 이 포위망을 나토의 공동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보여주기로 한 것이 이번에 중요 결정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바르샤바 정상회의는 루마니아와 터키, 스페인에 미국 제작의 미사일 방어체계 ABM을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운영만 나토 사령부가 맡기로 한 것이죠. 지난 5월 12일 나토가 루마니아에 ABM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할 때 러시아는 러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라고 중국처럼 매우 강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러시아 네티즌들은 러시아의 미사일이 맨 먼저 루마니아에 ABM을 공격을 해서 루마니아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도 협박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ABM을 설치해도 드론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운반해서 ABM 시설을 공격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도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ABM 효용이 없다. 그러니까 배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폴란드나 루마니아, 발틱 3국 등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된 나라들이 관건을 하다시피 해서 자기 나라의 미군 부대 보내라. 그리고 ABM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라. 저 폭군 같은 놈들이 역사적으로 한두 번 우리를 먹었냐. 우리 저놈들 옆에 붙어 있는 게 재앙이다. 자, 루마니아나 폴란드나 발틱 3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이나 중국 옆에 붙어서 있는 우리가 느끼는 중국의 대리인 북한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 위협이나 뭐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대응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